자, 다천별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요 다천별은 뒤에 그 실습을 잠시 할 건데, 다천별 할 때, 지금 이제 1차원 별, 2차원, 3차원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금 자바에서는 이렇게 구현은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다른 언어 배우실 때 보통 1차원 별은 요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요. 1차원 별은 이런 모양입니다. 또 2차원 모양은 2차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이제 막대기를 여러 개 쌓아 올리면요. 예, 면이 되겠죠, 그죠? 점선면 뭐 이런 거, 예. 공간. 예,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2차원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요 그림 많이 보셨어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 5번 인덱스, 6번 인덱스, 이런 식의 인덱스를 하나만 사용해서요,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면으로 됐어요. 요렇게 생긴 거를요, 쌓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면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우리 그 지도 찾아갈 때 뭐에, 그 위도 경도 가지고 위치 찾을 수 있듯이, 그죠? 이것도 이제 행 인덱스하고 열 인덱스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과 열이라고, 여기 이제 행이고 이게 이제 열인데, 열은 여기서 위에서 보죠. 이게 요 칸을 얘기하는 칸.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점점점 뒤에 더 커지면, 예, 되는 거고, 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덱스를 또 쓰는 거예요. 0, 1, 2.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 부분, 예, 요 부분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싶어. 이렇게 제가 좀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요. 요 배열을 2차원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싶어요. 예, 요 위치에다가 요 위치에다 10을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열 인덱스고요. 예, 얘가 행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를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라는 거죠. 예, 2차원 배열은 인덱스를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ARR, 그래서 요거 이름을 이제 ARR로 치고요. 요렇게 이제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인덱스 두 개를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자, 2차원 인덱스일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예, 요게 이제 1차원 인덱스 위치에, 여기 되면 이제 행에 관련된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열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행과 열 이제 인덱스는요, 다 0부터 시작해요. 0. 예. 그래서 행을 이제 보면 요 박스, 예, 요 이제 요 칸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싶은데, 위치를 보니까 행은 0번 행, 1번 행, 그죠? 1번 행 점선을 이렇게 찍어서, 자, 요거 이제 1번 행입니다, 그죠? 1번 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은 0번 열, 1번 열, 2번 열. 여기 쭉 점선을 꺼서 보면 이거 만나죠, 그죠? 자, 행번호 하고요, 열번호가 만나는 위치, 자, 요 위치에 10을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 인덱스 값은 얼마? 1. 열 인덱스 값은 얼마? 2. 요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명 다음에 이제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자, 1, 2 요렇게 지정하면 요 위치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1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 10이라는 값이, 예,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2차원 인덱스, 2차원 배열을 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차원 배열은 요 행열, 요거는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인덱스, 행에 관련된 인덱스 하나, 열에 관련된 인덱스 하나, 그죠? 이게 이제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치 찾아가려고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예, 인덱스를 두 개를 사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30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30이라는 값을 읽어오고 싶어. 요 배열에서. 예, 요 30이라는 값을 읽어오고 싶어요. 빼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30이, 자, 행 인덱스, 열 인덱스면 0번 인덱스 위치, 다음에 1번 인덱스, 예, 열 위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RR 배열에 행열, 자, 처음에 오는 게 이제 행 인덱스거든요. 그 다음에 열 인덱스 1, 예, 0행 1열, 요렇게 출력문에다가 array, 예, 0행 1열이라고 하면요, 요 0행 1열 가서 30이라는 값을 탁
끄집어 온단 말이에요. 예, 촥 끄집어내서 출력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배열에 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변수에 저장하든 그러면 뭐 출력을 하든 이런 식으로 위치 지정하는 거죠. 인덱스 가지고. 자, 그러면 예전에 프로그래밍 이제 배우셨던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교과서에 탁 실려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는데 자바 교재는 이런 식으로 잘 설명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1차원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참조 변수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참조 변수는 흰 메모리에 그 객체 그 주소를 가지고 값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 교재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하는 김에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러면 2차원까지 이해하셨으면 3차원은 그러면 뭐냐? 3차원. 3차원 배열은 3차원, 4차원, 5차원인데 일단 3차원까지만 일단 설명드리면 예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자, 요거 이제 2차원이고요. 밑에 공간을 좀 빼가지고요. 3차원은 자, 요게 2차원이라고 그랬죠? 요거 2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2차원을 여러 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종이 한 장이라고 그러면 2차원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두 번째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있고 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3차원인데 3차원은요. 자, 요게 이제 배열 이름이 요게 이제 3차원입니다. 3차원은 배열할 때 ARR, 자, 배열 이름이 ARR이다. 그러면 인덱스를 3개 쓰겠죠?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2차원, 자, 2차원 같은 경우에는 ARR 해가지고 인덱스 2개 쓴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행 인덱스가 여기 오고 면 인덱스가 행 열 인덱스가 여기 옵니다, 그죠? 행 인덱스 오고 열 인덱스고 여기 행 인덱스가 첫 번째 자리, 열 인덱스 두 번째 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 지정하는 거고요.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면이 들어갑니다. 면 행열, 면 페이지, 면 행열.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요 2차원 여기 그려놓은 게 여러 장 있죠. 그러면 요 하나하나는요 2차원 쓰는 거하고 같아요. 같은데 여기 이제 행, 여기 열이잖아요, 그죠? 여기 또 행 열이고 행 열인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 얘는 0번 면이고 얘는 1번 면이고 얘는 2번 면이야. 내가 원하는 값은 여기 있어, 여기.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읽어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면이 0, 1, 2가 있으면요. 1번 면이구나. 1번 면, 그죠? 행은 0번 행이 있죠? 0번 행. 0번 행. 그럼 여기 0번 행. 열은 0, 1, 2니까 2번 열이 있구나. 요 값.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 요 부분. 0행 2열인데 2차원 같은 경우는 0행 2열인데 얘가 여러 장 있잖아요. 여러 장 중에서 0번 면, 1번 면, 2번 면 그래서 이게 1번 면이기 때문에 면에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면에 해당하는 인덱스, 행에 해당하는 인덱스, 열에 해당하는 인덱스. 그래서 AR 1, 0, 2 요 이제 인덱스가 이제 가리키는 정보는 요거를 여기 있는 위치를 가리키고 이 값을 이제 읽어오거나 여기에 있는 이제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뭐 다차원, n차원 배열을 설명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는 이게 더 쉽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 인덱스 하나만 썼고 이거는 이제 행과 열 인덱스 두 개 썼고 3차원 같은 경우는 면행열 그죠? 면이 있고 각각의 또 행열이 있고 한 면에 또 행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인덱스를 쓰면 3차원이구나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자바 요 스타일대로 설명을 할 건데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 그림을 뭐 책에 그려 놓든지
해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바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꼭 요런 모양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런 이제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층도처럼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사실 이제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3차원, 4차원, 다차원 배열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만들 때 배열 객체가 실제 다른 배열 객체의 주소값, 참조값을 가지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배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론을 설명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탁 느낌이 오고 뭐 그렇진 않다 하면 이제 소스 코드로 직접 우리가 값을 1차원 배열에 값 넣고 빼고 했듯이 2차원 배열 만들어서 값을 저장하고, 그죠? 또 이제 불러오고 해보셔야 되고, 또 3차원 배열도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소스 코드를 가지고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원 배열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냥 1차원 배열 쓰면 되지. 왜 굳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쓸까?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불편해서. 1차원 배열만 알아도 모든 프로그램 다 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앞에서 여러분 저하고 수업하실 때 반문문이 없는 상태에서 구구단을 출력해라 해서 원시 코드 형태로 만들어 보셨죠? 중복되는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죠? 그죠? 반문문 안 쓰고 구구단을 출력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장인데 거의 뭐, 반복적으로 코드가 많이 나오니까 코드도 길어지고, 그죠? 예. 근데 이제 반문문, 포문 가지고 돌려버리니까 구구단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차원 배열을 쓰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저장한다 그러면 국어 성적을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 영어 성적을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 수학 성적을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그것만 필요합니까? 합계 내잖아요, 합계. 그러면 합계도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배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평균도 내잖아요. 그럼 평균을 저장할 수 있는 또 1차원 배열 넣어야 되고. 그럼 그것만 필요하냐? 학생 이름도 저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또 1차원 배열 또 써야 될 거고. 그러면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써서 프로그램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스 코드가 길어지죠. 우리가 배열을 사용한 이유가 변수를 쓰면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데 값의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죠.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배열을 쓰면 배열명 하나만 딱 참조 변수 배열명 하나만 만들면 그 이름 하나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1차원 배열을 쓰다 보니까 이놈도 그러면 조금 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1차원 배열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을 쓰는 거예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써가지고 뭐 0번 행에는 뭐 국어 점수만 저장하고 1번 행에는 영어 점수 저장하고 2번 행에는 뭐 수학 점수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뭐 4번 행에는 합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조금 이제 코드를 정갈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차원 배열을 쓰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4차원 배열도 만들고 5차원 배열도 만들고 6차원 배열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소스 찾아보시면 3차원 이상은 잘 안 씁니다. 소스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쓰는 데가 있어요. 3차원 까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시면 되고요. 3차원을 넘어가는 거는 뭐 게임 같은 거 만드실 때 뭐 쓰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게임 개발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차원 정도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데이터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죠? 자바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참조 변수가 이제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이 1차원 배열이 다른 1차원 배열의 참조값, 그러니까 이제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2차원, 3차원 이렇게 깊이가 이제 여기 이제 1레벨에서 이제 2레벨까지 내려가면은 2차원 배열, 3레벨까지 가면 3차원 배열인데 그래서 이제 요 자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요것도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찾아갈 때는 요거예요, 요거. 1레벨에서는 인덱스를
요 인덱스 있죠? 요 인덱스를 1레벨에서는 얘를 이제 쓰는 거고요. 얘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2레벨 요 2레벨 요 인덱스를 여기서 쓰는 거고요. 요 3레벨 인덱스 얘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차원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다차원 배열, 그러니까 2차원 배열부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볼게요. 1차원 배열 이제 쓰는 거는 앞에서 다뤘으니까, 자, 값 목록으로 지금은 이제 요거는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이상은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2차원 배열 이상. 2차원부터 해가지고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2차원 이상은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값 목록으로 자, 다차원 배열을 생성을 해보자. 우리가 값 목록은 중괄로 이렇게 안에다가 값을 값 1, 값 2, 값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값을 미리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객체 만들 때, 배열 객체 만들 때 이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 생성할 시 배열 변수 선언 자, 할 때 타입 뒤에 대괄호 요거 보시면 이제 2차원 배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요. 데이터 타입 뒤에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대괄호 하나만 붙였죠. 근데 이제 2차원 배열 만드실 때는 대괄호를 2개 붙이시면 돼요. 여기 규칙입니다. 그러면 3차원 배열 선언할 때 3차원 배열 이제 변수 선언할 때는 그러면 몇 개 붙이나요? 3개지 뭐. 그죠? 4차원 배열은 4개. 그죠? 100차원 배열은 100개.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괄호가 한 쌍이죠. 한 쌍, 두 쌍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쌍인데 개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 지금 배열 변수 이거 선언하는데 자, 이런 타입의 배열을 만드는데 요거 2차원 배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구나, 참조 변수를 선언하는구나 라고 코드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값 목록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값 목록을 주고 바로 2차원 배열 객체를 만드는 방식인데, 형식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풀어서 이제 써볼게요. 우리가 1차원 2차원 배열 가지고 앞에서 했던 거예요. 1차원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타입이 이렇게 오고요. 그냥 우리 인티저 타입 친하니까, 그죠? 인티저 타입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인티저 타입의 1차원 배열 만든다 하면 요 대괄호 몇 개 붙여요? 1차원 배열이니까 하나만 붙이죠.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붙이고 뒤에 이제 배열 변수, 참조 변수죠. 배열 변수 이름 딱 주시고, 그죠? 그래서 배열 변수 선언하는 거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콤마 세미콜론 붙여가지고요. 배열 변수 선언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별도로 또 이제 값 목록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대입 연산자를 뒤에 붙여서 자, 이렇게 이제 중괄호 안에 뭐 1, 2, 뭐 3, 3까지만 할게요. 길다. 뭔 말인지 이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1차원 배열 만들어 주는 거죠. 2차원 배열 요 값을 가지고 있는 1, 2,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인티저 타입 1차원 배열 만들어서 여기 이제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은 자바에서는 1차원 배열로 만든다 그랬죠. 자, 요 값 목록을 만들어 주는데요. 일단 자, 여기 좀 길게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1차원이고요. 1차원이고 이제 2차원입니다. 2차원 배열은 int 똑같죠? 근데 이제 뒤에 요 대괄호를 몇 개? 2개. 대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변수 선언할 배열 변수 ARR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값 목록을 주셔야 되는데 값 목록을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요거 같아요. 요거 같은데 일단 우리가 값 목록은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이제 세미콜론. 여기 문장이다 그러면 이 중괄호, 예, 중괄호 값목록 안에 자, 이렇게 이제 값목록이 값목록을 포함하는 형태 요렇게 이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를 값 하나로 보시면 돼요. 예. 자, 1차원 값목록이 또 다른 1차원 값목록을 이렇게 가진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위에 이제 1차원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들어있다면 여기서는 1, 2, 3이라고 하는 1차원 예, 이제 그 배열이 가져야 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또 이제 1차원 배열 개체가 가져야 하는 예, 값목록을 4, 5, 6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1차원 배열을 또 다른 이제 1차원 배열 값 그러니까 이제 주소값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면 여기 이제 2차원 배열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줄 때 요 값을 가지고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 값을 가지고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요건 이제 스코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스코어로 돼 있는데 요거 밑에 거 요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요 값을 한번 바꿔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값만 이렇게 보세요. 80, 92, 96 이렇게 되죠. 80, 92, 96 그리고 요거는 이제 76, 88 76, 88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이 만들어질 때 메모리상에 얘가 이제 ARR 요거 이제 ARR이라고 합시다. ARR이라는 거고요. 배열이 만들어질 때 이제 요 배열 변수는 일단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바깥쪽에 중괄호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값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죠. 이 중괄호를 묶어서 값 하나라고 보세요. 그냥 바깥쪽 중괄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쪽에 이 중괄호 이렇게 묶어 있는 게 이제 두 개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죠? 두 개의 값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크기가 2인 인티저 배열을 만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크기가 2죠. 두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인덱스로 따지면 얘는 0번 인덱스, 얘는 1번 인덱스 저장될 값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0번 인덱스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인데 이 부분에다가 80, 92, 96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80, 92, 96이라는 이 세 개의 인티저 값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80, 92, 96이라는 요 세 개의 인티저 값을 저장하는 배열 개체를 1차원 배열 개체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요 만들어진 1차원 배열 요 지금 10번지라고 가정하는 거죠. 요 10번지라는 값을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번지라는 값을 가지고 실제 이제 80, 92, 96이라는 값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가면 이 1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이 80, 92, 96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0, 1, 2라고 밑에 인덱스 돼 있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요 바깥쪽 중괄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바깥쪽 중괄호 이렇게 입장에 봤을 때는 요 쉼표 구분해서요 값 하나, 값 두 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뒤에 거 가지고 똑같은 뭐 설명인데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값, 이 두 번째 값은 사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거 이제 1번 인덱스니까, 그죠? 그래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1번 인덱스에 여기에 76, 88을 원래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요거 이제 그 값을, 리터럴 값을 바로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이 76과 88이라는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다른 곳에다가 메모리 다른 곳에다가 예, 이렇게 76과 8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30번째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죠. 30번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인덱스고 0번 인덱스에는 76이 들어가 있고 예, 1번 인덱스에는 88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1차원 배열은요. 아래쪽에 있는 예, 요 1차원 배열의 주소값, 요 30번지 요 주소값을 이렇게 딱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예.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이제 2차원 배열에서 이제 값 찾아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값 찾아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ARR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RR에, 자, 요 값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요 92라는 요 값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불러올 때, 예, 검색할 때, 92라는 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일단은 2차원 별이니까, 자, 대괄호가 뒤에 두 개 붙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대괄호 두 개, 예,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래 2차원 별이니까 두 개 붙어 있는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만. 예,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게 저 분석하실 때요. 요런 이제 과정을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인덱스 하나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까지냐? 예. 인덱스 하나 가지고, 예. 자, 찾아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ARR이죠. 그죠? 자, ARR은, 자, 5라는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5번지, 참조값을 가지고, 예. 찾아가죠. 메모리에 이제 5번지를 찾아갑니다. 5번지에 보니까, 1차원 배열이 있네. 그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1차원 배열에, 여기가 0번 인덱스고, 얘가 1번 인덱스죠. 우리가 원하는 이 92라는, 예. 자, 이 값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0번 인덱스에 있는, 요 번지를 이용해서 찾아가야 되죠. 그죠? 1번 인덱스, 요 번지에 있는 거를 찾아가면 92를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넣어야 될 값은 0이죠, 0. 자, 1레벨에 1차원 배열의 요 인덱스 값, 예, 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거. ARR의 0번 인덱스. ARR의 0번 인덱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지금 10번지라고 돼 있잖아요. 자, 결과가 이게 10번지잖아요. 그죠? 자, 객체에 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번지를 가지고 요 객체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ARR에 0이라고 하면 이놈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찾았다. 요 보니까 1차원 배열 하나 있네. 10번지 가지고 찾아오니까 1차원 배열 하나 있네. 딱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차원 배열 찾았는데 여기에 80이라는 정수, 92라는 정수, 96이라는 정수, 예, 여러 개의 이제 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은 92죠. 이 내부에서도, 예, 이게 1차원 배열이니까 0번부터 해서, 예, 이렇게 인덱스가 붙어져 있단 말이에요.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92는 1번 인덱스 위치에 있죠. 그죠? 예,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어레이 배열에, 자, 1차 인덱스는 0이고요. 2차 인덱스는 1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나는, 자, 어레이, 예, 배열 참조 변수 가지고 먼저 만나는 1차원 배열에서는 요 이제 0번 인덱스 값을 취하고, 그러니까 0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이 10번지니까, 자, 요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1차원 배열을 만났어요. 그죠? 만나면 그 다음에, 자, 요 1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배열에서 1 인덱스 위치에 있는 91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9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92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어떤 값을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싶어. 예. 그러면은, 우리가 대입연산자 사용해서 100 이렇게 해서요, 100을 넣어버리면, 예,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서, 예,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100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
어레이 2차원 배열의 우리가 이제 행열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영행, 일열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행열 개념은 아니죠. 예, 링크 개념입니다. 그래서 1차 인덱스는 0이고 그죠? 예, 첫 번째 레벨, 그다음에 두 번째 레벨 이제 이렇게 해서 인덱스는 이제 1을 사용해서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거 88 찾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88. 야, 이번에 88 찾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똑같은 겁니다. 자, 88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인덱스 두 개를 어떻게 넣어주나? 일단은 요 ARR 배열 가지고 5번째 찾아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 딱 찾아가니까 배열에 자, 10번지라는 값 주소값, 30번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요 이제 배열을 만났어요. 근데 10번째 찾아가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88을 못 만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죠. 예,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30번지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요 이제 인덱스 1이죠. 예. 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1차 인덱스는 1을 주고요. 1번 인덱스 위치에 30번지를 찾아갑니다. 쭉 찾아가서 30번지 보니까 이제 1차원 배열 만났어요. 자, 1차원 배열 만났는데 이 안에 76, 88 두 개의 값이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있는 값을 내가 지정하려면 여기서 이제 인덱스 있잖아요. 0번 앞에서부터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인덱스 위치 88 그죠? 그래서 1번 인덱스 위치 지정하면 요 88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에 1행 1열이라고 이제 말해도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1차 인덱스는 1, 2차 인덱스를 1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 이제 나오는 값이 이제 88이라는 값을 접근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값을 접근을 하고 접근한다는 게 저장할 수도 있고 읽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바에서는 3차원이라 그러면 레벨이 이제 하나 더 내려가는 거죠. 요 중간에 있는 요 1차원 배열이 리터럴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3단계 요 3차 밑에 그 바로 밑에 단계 또 다른 이제 1차원 배열 객체의 주소를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3차원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또 드렸는데 자, 다시 자, 요거 이제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변수 2차원 배열에 변수 선언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타입 뒤에다가 대괄호 2개 붙이고 값목록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값목록을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가로 방향으로 중괄호를 이렇게 이제 눕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이제 바깥쪽 중괄호고요. 요 안에 값 2개가 있는 거죠. 값 2개가 있는데 이 안에 값목록 2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콤마로 이렇게 구분된 값목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2차원 배열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값목록으로 표시하면 중괄호 열고 자 중괄호 닫고 있으면 첫 번째 요 첫 번째 리터럴 값을 가지고 있는 값목록은 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 80 92 96 이렇게 해놓고요. 중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이제 값목록이 끝난 거예요. 1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1차원 배열 중괄호 열고 76 자 88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여기 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값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 만들어서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참조하는 거는 요 바깥쪽 요 바깥쪽 중괄호 있죠. 그죠? 값 하나 값 2개니까 값 2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고 각각 이제 요거는 10번지 요거는 이제 30번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ew라는 그 명령어는요 배열뿐만 아니라 이제 객체 앞에서 이제 객체 만들 때는 new라는 키워드 씁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배열 만들 때도 new가 나오고 있는데 배열도 객체예요.
예,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체를 만들 때는 new라는 키워드 쓰는 겁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 new라는 키워드, 예, 자, 예약어, 뭐 키워드, 뭐 연산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new 연산자로 다차원 배열 한번 만들어 보자. 다차원 배열을 생성해 보자. 값 목록이 아니라 값을 넣을 수 있는, 예, 이제 배열의 크기만 딱 지정해 주고요. 예,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예, 자, 크기만 주고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로 다차원 배열을 생성을 할 때, 자, 하려면은 배열 변수 선언 시에 타입 뒤에 대괄호를 차원수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 차원수만큼이라는 게 이제 대괄호 2차원이면 대괄호 2개, 3차원이면 대괄호 3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괄호 개수만큼 이제 인덱스를 쓴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new 타입 new라는 이제 타입 뒤에도 차원의 수만큼 대괄호를 작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형식 나오죠. 예, 형식. 자, 여기 이제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2차원이죠. 예, 타입 나오고 대괄호 2개. 2차원 배열 타입이고 변수. 예, 요거는 이제 배열 변수죠. 선언해주고 new 한 다음에, 예, 타입이 나오고 배열의 타입, 배열 안에 저장되는 자료의 타입이죠. 타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차원 수, 2차원 수도 있는데 이제 크기죠. 크기. 예. 요 1차원 수라는 게 얘를 얘기하는 거고 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크기. 2차원 수라는 거는, 예, 이제 이제 요 2단계 여기 이제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요거는, 예, 1차원은 자, 여기 한 칸, 두 칸. 그죠? 2라고 주면 되는 거고 2레벨에 요거는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줘 가지고요. 예. 각각, 예, 이제, 예, 요 2레벨에서는 요게 이제 2라는 거는, 예, 요거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예. 3이라는 거는 요 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예. 각각 이제 3개의 이제 값을 찾을 수 있는 크기로 1차원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배열의 길이가 3이다. 배열의 길이는 3이라는 거는, 예, 요거입니다. 예. 예. 동일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예. 자, 첫 번째 갈로의 크기는, 예, 자, 요 놈의 이제 크기죠. 예, 얘가 이제 크기가 2다. 예. 길이. 길이가 이제 2다는 거죠. 두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배열 객체 만드는 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 안에 그 리터럴 값,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을 이제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쓸 때는 그 실제 이제 배열 안에 이제 리터럴 값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인데, 우리가 그 기본 자료형만 배열로, 예,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조 자료형도 배열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객체 참조하기라고 배열에서, 자, 객체 참조하기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기본 자료 형은 이제 우리 8가지 배우셨습니다. 그죠?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플롯, 더블, 불리언. 자, 이런 타입의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배열들은 각 항목에 실제 이제 리터럴 값을 직접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인데, 참조 타입, 예, 의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데, 뭐 클래스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친숙한 게 스트링 타입이죠.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 스트링 타입. 사실 이제 얘는 기본 자료형이 아닙니다. 스트링은, 예, 참조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요 클래스, 예, 예, 주로 이제 스트링 타입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참조 타입 배열은 각 항목의 객체의 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우리 다차원 배열 할 때도 보면은 마지막 레벨의 배열 외에는 다 다른 이제 1차원 배열의 주소를, 번지 값을 가지죠. 예. 그거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스 코드 한번 보시면은, 자, string 스트링 타입이죠. 뒤에 대괄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 처음 배우실 때 묻지도 따지지 말건요. public static void main, 예, 소괄호 열고 스트링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름 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예, 이겁니다. 이거. 예.
스트링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자 1차원 배열 타입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배열 변수죠. 그러니까 참조 변수, 배열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해 준 겁니다. 1차원 스트링 타입의 이제 배열을 이제 선언해 준 거고, 뒤에 이제 요 new라는 키워드하고 같이 이렇게 스트링 타입 오고요. 배열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타입 주고, 배열의 크기 3이라고 줬죠. 그러면 3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스트링이라는 거죠. 문자예요. 그런데 스트링은 기본 자료형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링 타입은 기본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넣는다고 해서 여기에 문자열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되고요. 실제 이제 요 스트링 타입의 크기가 3인 배열을 만들면 참조형은 이 디폴트 값으로 널이 들어갑니다. 널로 채워져요. 이렇게. 이것도 앞에서 했습니다. 인티지 타입은 0이 들어가고, 죠 더블 타입은 0.0이 들어가고, 참조형은 이렇게 딱 크기 정해주고요. 아파트 이렇게 짓듯이, 그죠? 이렇게 이제 크기가 3인 이제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라 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메모리상에. 그래서 요게 이제 100번지에 만들어졌다 하면 요 100번지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배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열을 접근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반복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이제 여기에 저장되는 값이 뭐다? 스트링 값이다. 문자열이다. 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객체라는 용어 썼죠. 스트링 객체가 저장된다. 그러면 이 배열은요, 스트링 객체를 저장하는 용도의 배열입니다. 객체를 저장하는. 그 앞에서는 그냥 값을 저장한다 그랬잖아. 뭐 정수 값을 저장한다, 뭐 실수 값을 저장한다, 뭐 논리 값을 저장한다, 리터럴 값을 저장한다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객체를 저장해요. 객체를 저장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스트링 어레이, str 어레이 0번 인덱스 위치, 얘 해가는 거죠. 얘. 여기에다가 뭐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바를 넣어라.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자바라는 문자를 집어넣어라.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자바 문자를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는 객체입니다. 객체. 스트링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널 대신에 이렇게 자바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자바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가 힘 영역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자 10번지에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 10번지라는 요 주소값을 얘가 이제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가 이제 10번지 이렇게 되면요. 자, 10번지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생성되면서 이렇게 리턴한 10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 요 배열의 0번 인덱스 값을 가지고 힘 영역에 만들어진 자바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0번지니까 10번지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배열을 만드시면 내부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자바 안에서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C 뿔뿔 문자열이죠. 이것은 C 뿔뿔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20번지에 만들어졌다 하면 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20번지 이렇게 여기 이제 20번지 돼 있죠. 자, 여기 번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찾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C#이라는 문자열, C#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30번지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찾아갈 수 있도록 30번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배열은 스트링 타입 배열을 만들게 되면 얘는 이 스트링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번지 값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자바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 개념을 이제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세계의 사물들을 보고요, 저 사물을 내가 클래스로 만들겠다. 네, 설계 딱 해가지고요,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객체를 바로 우리가 코드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객체는 찍어내는 거예요.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려면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되죠? 붕어빵틀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클래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를, 실세계에 있는 것들을 컴퓨터에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클래스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스트링뿐만 아니라, 모든 클래스, 우리가 이제 여기 자바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클래스를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드는 클래스까지. 다, 이런 형태로 배열로 담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복사인데요. 배열을 이제 배우시면 앞에서 이제 특징 중에 좀 단점이 뭐냐, 배열은 한번 크기가 정해지면요, 크기 조정이 안 돼요. 처음에 배열 생성할 때 크기를 주고 배열 객체를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우리 고무줄 뭐 이렇게 늘리듯이 늘릴 수가 없어요. 기존 거는 늘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료를 넣다 보니까 처음에는 크기를 10을 잡았는데 자료가 10보다 더 많은 거예요. 뭐 15개, 16개. 그럼 저장을 못 하잖아요. 공간을 10개를 딱 잡아놨기 때문에 15개, 16개 넣을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열 복사라는 거 이용을 합니다. 배열 복사라는 거.